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아니 그 딥페이크 성범죄 이 가해자가 10대 20대가 95%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죠? 뭐 일단은 학교에서 장난으로 재미로 시작하다 보니까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매우 낮은 상황이고 예. 특히 이제 20대도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다 보니 다들 이제 친구의 사진으로 장난으로 시작한 것이 이렇게 범죄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장난으로 한다 이거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및 재생산 원인 해가지고요. 한 이 방통위 조사 결과인가요? 봤더니 처벌이 약해서가 26.1% 그리고 안 들킬 거다. 아마 텔레그램이라든지 익명성 때문에 이게 22.3%, 돈 벌기 위한 것도 21%나 되고요. 사람들이 관심과 흥미를 보여서 19.3%,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이게 아마 뭐 약간 놀이문화처럼 별 죄의식 없이 뭐 이거 뭐 장난인데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정정현님 이게 네. 또 교육이잖아요. 학교 네네. 청소년들 또 우리 인천 역시 학교 초중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장난으로 또 어떻게 보면 손쉽게 딥페이크로 인한 범죄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 뭐 인천 식육청이라든지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세요? 당연히 뭐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예. 이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뭐 별게 아니라는 생각에 뭐 사람들이 관심과 흥미를 좀 이렇게 보여서 시작했다가 시작하다 보니까 또 이거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있네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걸리지도 않고 걸려봤자 돈 처벌도 약하고 예. 이런 과정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학교에서도 이게 처음에 딥페이크가 나왔을 때 이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못했고 예. 범죄로 빠질 거라는 생각도 못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도 딥페이크 기술 활용 동영상 만들기라는 게 이미 2021년에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있었어요. 알려줬는데 딥페이크 기술 활용 동영상 만들기 단순히 기술을 알려주는 정말 좋은 취지였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교육을 같이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교육조차도 못했고 예. 한마디로 이런 얘기는 저희 어른들 자체도 이거에 대한 심각함을 인지를 못했던 거죠. 아니 정정현님 이게 인천 시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금 아직 뭐 특별히 뭐 이걸 관련해서 지금 뭐 딥페이크로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한 대책을 세우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인천시 뭐 교육위원회라든지 교육청에서 뭐 특히 뭐 하는 건 있습니까? 네, 일단은 교육청에서 하는 TF를 꾸려서 이걸 확산을 방지하고 조치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예. 의회는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 하나 만들려고 준비하고 무슨 있습니다. 조례요?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네. 아니 원래 좀 그쪽에 좀 4차 산업이라든지 딥페이크 이런 데 좀 디지털 쪽 전환 이런 좀 재능 있으신가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주변에 지인들이 있다 보니까 IT 쪽은 알고 있지만 하지만 이런 거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 조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교육위원회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요. 전자칠판 때문에 빨리 저희 딥페이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전자칠판 얘기하느라고 요즘에 뭐 그런 얘기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자칠판도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네. 전자칠판 빨리 해결하고 딥페이크도 해결하고 다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딥페이크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지금 식육청에서 이 이제 뭐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뭐 경찰에서 수사가 나섰다, 내사한다 이런 게 나오니까 부 교육감 주재로 회의를 하면서 우리 인천은 해당 사항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튿날이었나요? 전교조에서 이제 부평이라든지 군대 학교에서 피해 사례가 있다, 접수가 됐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아니 식육청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학교에서 조사를 어떻게 하냐 봤더니 뒤에다가 A4용지 붙여놓고 이제 텔레그램 있는 사람, 해본 사람 있는 사람 이름 적으라고 해놨더라고요. 예. 그럼 누가 적겠어요 거기 뒤에다가. 그걸 가지고 우리 인천에는 피해 사례가 없다.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식육청이? 정말 문제죠. 문제네요. 정말 이거에 대해 심각함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교육위원회시다 보니까 아마 물어본 건데요. 이담 위원님, 네. 인천시 얘기 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인천 피해 사례 뭐 이거 지금 뭐 집계된 게 있어요? 지금 나온 게 뭐 있나요? 인천이라고 딱히 따로 조사된 거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인천청에 딥페이크 수사 인력에 대한 기사는 많이 났더라고요. 수사 인력이 5명에 불과해서 이제 정부가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이게 천문학적으로 피해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인력으로 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이나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에 20명, 뭐 경기 북부 뭐 11명, 부산에 10명 있는 것과
달리 5명에 불과하거든요. 예. 근데 인하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지도를 보면 인천에 많이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사 인력으로 과연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정주현님 무슨 하실 말씀 네네. 있으시죠? 사실 그 다음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조사를 다시 했어요. 근데 8월 27일 기준으로는요. 인천의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의심 학교는 고등학교가 총 18곳, 중학교 4곳 등 모두 22곳으로 일단은 파악하고 있고요. 예. 시 교육청은 아직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피해 의심 학교를 중심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고등학교 18곳, 중학교 4곳을 거기에 피해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피해 의심 학교. 의심 학교. 네. 의심 학교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직 관련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는 구체적인 그런 걸 알 수는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피해 의심 학교가 어딘지 알고 거기 중심으로 이제 전수 조사. 그래서 이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요 한 어떤 교사가 자기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교조측 인천지부에서 이제 프라이버시와 관계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알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요. 지금 고등학교 18곳, 중학교 4곳이 피해 의심 학교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전수조사가 들어왔던 얘기고요. 이담변님 이게 지금 28일 날에 교원단체가 딥페이크 전담 수사팀 설치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딥페이크 교육 영역을 넘어섰다.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라. 이거 만든 얘기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교원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만든 얘기 방향은 맞다고 봐야죠. 학교 살 수가 없겠죠, 이거? 더 이상? 네,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디지털 기술 발전 속도와 달리 이제 디지털 윤리 교육이 미비한 게 문제가 된 것은 맞는데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처벌 수위가 낮고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나 이제 가해자들의 대부분이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그러니까 약간 놀이문화처럼 처음에 접근을 하다 보니 이게 좀 기하급수적으로 영상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원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이 영상물이 유포되지 않을 때 빨리 회수를 하고 유포된 영상물을 지워주는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빨리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이 유포되기 전에 영상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유포된 영상을 빠르게 지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정주현님,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아까 관련 조례, 딥페이크 관련 조례를 만들 거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원님이.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 아마 시국청에서 뭔가 좀 적극적인 방법을 좀 마련할 게 있을까요? 국회에서는 법안을 만든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처벌을 강화한다 그러는데 인천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시국청 의회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 게 사실은 이걸 과하게 법으로 제한하자면 기술의 개발을 막는 거고 그렇다고 이 기술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초반인데도 강하게 하지 않게 되면 더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허은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요? 지금 의원님랑 비슷한 얘기. 잘못되면 이제 불필요한 규제, 과도한 규제가 있을 수 있다 얘기하던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네.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생각이 비슷하네요. 네. 근데 교육으로서 일단 더 강하게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뭔가 좀 교육위원회에서 뭔가 좀 대책 좀 만들어 봐요. 지금 아직 전자칠판 때문에 바빠가지고 딥페이크가 지금 좀 밀리고 있네요. 예, 그렇군요. 이제 그 부분도 빨리 해결하고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대책 좀 교육위원회에서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다음에 법적 규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게 지금 이 수사 당국의 미온적 태도, 물론 대표적이죠. 텔레그램 협조도 안 하고요. 사실은 자료도 주지도 않고 이게 지금 미온적 태도 때문에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도 없다고 그러고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적 처벌도 지금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유포할 목적으로인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작만 한 걸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그러는데요. 법적 규제의 허점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같은 새로운 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상당히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이제 해당 법률 자체가 부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일단은 지금 현행법상 가능한 처벌 수위는 일단 허위 영상물 같은 경우는 제작
유포해도 처벌이 가능한데 이제 단순 소지 같은 경우는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구입하신 분들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아동 청소년 포르노에 같은 경우에는 제작 유포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10대 청소년들의 영상 같은 경우는 잘못해서 다운받으시면 소지만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거에 되게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성인 아까 전에 20대 가해자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영상이 인터넷에 어떻게 유포될지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이제 상당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인격 살인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하는데 이 디지털 장의사들에게 이 영상을 삭제하는데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했을 때 손해배상 금액이 미국 같은 경우는 평생 이것을 삭제할 정도로 큰 금액이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피해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전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직은 마련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허위로 딥페이크 만들면 처벌된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네. 그리고 단순 소지는 성인의 경우엔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인의 성인 경우 영상물인 경우에. 성인 영상물이요? 네. 단순 소지.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거를 봤어요. 네. 딥페이크 어떻게 보면 그걸 단순 시청이죠. 네. 그것도 처벌되지는 않겠네요. 네, 성인이라면. 근데 그 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단순 소지,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소지하는 거, 다운받을 때 또 다른 데로 유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포의 혐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이라 하더라도요. 네. 만약에 아동 관련된 그 성착취물이라든지 그런 영상 딥페이크 네. 영상은 보기만 하고 다운로드 받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거네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딥페이크 영상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방송이 있어가지고 아까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처벌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텔레그램 보신가 뭔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 네. 검색하는 것도 좀 떨려요. 이게 네. 텔레그램 봇 이게 딥페이크 영상 쳐도 이거 혹시 나 처벌받나 했더니 그런 걸로는 뭐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서요. 지금 딥페이크 범죄의 대부분이 지금 한 60% 정도가 예. 지금 집행유예로 나오고 있다. 집행유예도 무섭죠. 네. 아니, 처벌 안 받은 걸로 했는데 지금 집행유예 얘기하니까는 일단 영리 목적이 아니시니까요. 그렇죠. 네. 예, 저는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문자 한두 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1님 이제 밤에 너무 좀 이렇게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좀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사실 이게 문제는 아니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성문제 발생은 아닌데 아무튼 조금 좀 주의하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2734 하나님 잘 굿모닝 인천 잘 듣고 있습니다. 이단비원님 중고등학생들이 장난삼아 영상을 만들어 유포할 경우 징역을 받게 되나요? 아까 집행유예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영상 소지하거나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네요. 시청하면 그것도 징역을 받게 될까요? 징역이라는 데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네요. 그러니까 만들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하면은 네. 이제 교도소 가냐? 예, 그 얘기 물어보네요. 일단은 뭐 청소년을 말씀하시면 사실 촉법 소년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요. 예. 이제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범죄의 유형애 같은 경우는 부정기형이 나오기 때문에 뭐 소년원에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이제 양형 기준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야한 사진에 졸업 사진 같은 걸 오려 붙여서 조잡한 사진 만들어서 예. 화장실에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괴롭혔잖아요. 교사 선생님이나 뭐 이런 영화 같은 게 이제 나오고 예.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좀 더 정교한 합성 사진, 정교한 영상으로 괴롭힘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판결에서도 처음에는 그 정도로 바라보다가 2010년 그리고 이제 엠번방 사건이 나오면서 예. 이게 사이버 성범죄는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는 인식이 나오면서 조금 더 높은 양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신설되지 않는 한 사실 재판부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형이 5년형이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대 지금 방조범이 5년형을 받았는데 예. 물론 국민법감정에는 아주 낮은 처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행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 어떻게 변화할지 좀 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은 징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집행유예도 이게 큰
범죄거든요. 근데 소위 빨간 줄이잖아요. 네, 빨간 줄인데 이게 정말로 엄청난 건데 학생들은 집행유예면 괜찮은 줄 알아요. 이렇게 착각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집행유예가 이제 감옥에 직접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벌이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벌금형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거든요. 집행유예 기간에 한 번이라도 범죄를 저지르신다면 더 이상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고 예. 바로 징역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 일반적입니다. 아 0067님이 저한테요. 뭐 봤냐고 지금 아니 본 게 아니라 그게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하다가 못 검색을 해가지고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했던 거면 뭐 예. 말 잘해야 되겠어요. 아, 제가 지금 꼭 본 것처럼 됐는데요. 지금 그건 아니고요. 아 그러면 이 대표님 아까 이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 그냥 법안을 만들어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거네요. 결론은. 전 처벌 규정도 처벌 규정이지만 예.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피해자의 영상을 죽을 때까지 계속 올라오는 이 영상을 삭제하는 비용을 예.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그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려고 제작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예. 영리 목적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에 비해 벌금이나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과소하게 책정이 되기 아.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1, 2년 살다가 돌아왔을 때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범죄는 계속될 거라고 근데 생각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 네. 징벌적 배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징벌적 배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독일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따르고 그죠? 있지 않고 예.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적은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확실히 변호사다 보니까 이게 법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죠? 네. 정정 의원님, 네. 딥페이크에 관련해서 한 뭐 간단히 뭐 하고 싶은 말씀, 뭐 정리한 차원에서 꼭 하고 싶은 말씀 하나 하시고. 네. 사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예. 뭐 당연히 부작용이 일어날 거고요. 당연히 법은 기술의 발전보다 조금 늦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지만 정부든 정치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이 법을 좀 더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좀 예. 더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기민하게 움직여야지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도 저희가 규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이담 위원님, 뭐 이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딥페이크 관련해서 한 말씀, 마지막 말씀을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이 유포가 될까 봐 겁을 내면서 가해자에게 끌려다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물이 한번 제작하면 언제 어떻게 유포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자신의 이제 인생 전반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예. 일반적이고 언제든 피해를 당하시면 얼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이나 경찰 그리고 변호사 등에게 빠른 상담으로 이 영상이 유포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예. 피해자분들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주변의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의원님이랑 얘기해 보니까요 변호사 포스가 아주 물씬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네, 오늘 전적 인천시청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담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